네, 저희는 오늘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는 네. 건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와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재개했다는 건 어제 아침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미증시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게 또 우리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뉴스를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인데 아니면 뭐 상관이 없는 뉴스인데 상관없는 뉴스죠. 중국이나 대만, 한국한테는 조금은 예. 불편한 뉴스거리가 그렇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월 대비로는 좀 내려왔지만 네. 예상치로는 상회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GDP와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너무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커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단기물은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긴축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살아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미국은 좋았냐? 투입 가격 지수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항목 보시면 예. 투입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공급망이라든지 최근에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이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넘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월에 78에서 어제 발표된 건 60까지 내려와서 미국 내의 물가 부담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면서 장기물이 하락하고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물론 플러스를 보이진 않았지만 이런 뉴스였고요. 고용은 되려 또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최근에 백악관이라든지 연준에서 주장하는 고용이 괜찮고 오히려 물가는 내려오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물이 상승하고 장기물이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는 오르지만 단기물이 오른다는 거는 이머징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왜? 미국의 긴축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외환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네. 환율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도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네.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9원, 즉 NDF 환율로는 여기 환율에서 1,309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 시초가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약세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지나갔지만 사실은 앵커 브리핑 두 번째가 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냐, 긴축 부담도 있지만 중국 관련된 소음이 너무 많았어요. 네. 하나하나 짚어보면 네. 일단 전일 중국의 차이신 PM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50.4로 나오면서 전월에 51.7에서 크게 둔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7월에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계절적인 제조업 비수기라는 점도 있었지만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경착륙 리스크가 커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착륙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 강화한 상태인데 외신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펀드를 출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돌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동산 펀드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펀드를 조성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면서 이제 물건,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특히 가격이 급락하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급강하는 부분은 막아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네. 특히 어제 중국의 위안화도 미국 장에서는 달러화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 대만 관련된 뉴스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지금까지도 거의 20분 내내 대만 관련된 뉴스를 상당히 집중력 있게 다루고 있는데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이 아직은 방문하진 않았습니다만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미 무역 갈등 내지는 중미 갈등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무역량이 둔화되고 동아시아 쪽에서의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원화와 위안화가 달러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점이 한국 시장에는 오늘은 조금은 안 좋은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외신들을 보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뭐 공식적인 인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약간은 거리를 두기를 위함인지
오늘 저녁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데 예. 아마 그 명확해짐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안은 이제 좀 넘었나 했는데 예. 이제 또 이게 또 웬 말입니까? 대만 항상 관련 그쵸. 복병이 또 나와서 근데 하필 이게 다른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대만 관련 이슈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예. 브랜드 셔어링과 관련해서 대만 그리고 한국의 미국의 어떤 치포 동맹까지 그렇습니다.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뉴스, 마지막 포인트는 다행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 또 안 좋은 뉴스는 우리 시장의 반등의 또 주역이었던 게 신재생 테마였잖아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조금은 주춤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명확한 뉴스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그러니까 리비아의 생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됐다라는 거는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수급 이슈가 꼬일 대로 꼬인 게 조금은 풀려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유가도 좀 급락을 보였고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의 원유 수입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 뉴스로 유가가 급락을 보였고요. 네. WTI 기준으로는 94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담은 상당히 낮아진 건 좋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강한 모멘텀이었던 신재생 테마는 다소 주춤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ETF가 어제 하루 1에서 2%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 신재생 테마는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유가가 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 테마도 같이 떨어진 이 동조화 현상. 네. 그동안 이 부분으로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 수익 올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소위 말해서 눌림목이 작용할 수 있지만요. 유가와 관련된 노이즈는 이번 주 후반에 또 남아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예. 신임 총장이죠. 오펙의 가이스 신임 총장이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유가 상승이 러시아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적인 그리고 좀 약간 막아서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는 주 후반은 다시 유가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홀딩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중호 저희들의 앵커님이시지만 투자전략 팀장이셔서 네. 장 출발 전에 이런 브리핑 해주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유익하게 잘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